안녕하세요. 전국에 잘 알려지지 않은 소박한 식당들과 그곳의 음식들을 소개해드리는 음식 읽어주는 남자, 음식남입니다. 오늘은 음식남 50회 특집으로 음식점 소개가 아닌 일본 여행기를 가지고 찾아왔어요. 1박 2일 일정으로 떠났던 히로시마 여행기,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호텔 체크인을 마치고 배낭을 방에 던져둔 뒤 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히로시마 여행객이라면 누구나 찾는다는 미야지마에도 한번 가보고 싶었지만 먹을 시간도 턱없이 부족했던지라 가까운 원폭돔에만 잠시 들렀어요. 히로시마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원폭의 흔적을 둘러보고서 다시 먹기 위한 여정길에 올랐습니다. 히로시마 중심가에서 제법 떨어진 주택가 한켠에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특이한 메뉴를 내는 식당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것이 이번 히로시마 여행의 결정적 계기 중 하나였지요. 곱창튀김을 메인으로 하는 타카마가 바로 그곳입니다. 호르몬 덴푸라 모리아와세와 호르몬 니코무를 주문했어요. 사진을 깜빡 잊었지만 고구마 소주도 곁들였습니다. 먼저 테이블에 오른 것은 곱창 조림이에요. 대창과 천엽, 양을 비롯한 다양한 내장과 부속을 간장 베이스의 달달한 양념에 졸였습니다. 함께 내주신 초간장은 잠시 뒤 등장할 곱창튀김을 위한 것이었지요. 쫄깃한 식감 매력적이고 슴슴한 듯 달달한 양념과의 어우러짐도 흡족합니다. 기름기 풍부한 대창도 별미네요. 곱창조림 안주 삼아 첫 번째 잔을 거의 다 비웠을 무렵 기대했던 곱창튀김이 그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간튀김은 은은한 혈향을 매력 포인트로 꼽을 수 있겠네요. 호독호독한 양튀김은 이날의 베스트였고 천엽튀김도 은근 젓가락을 부릅니다. 쉬이 접하기 힘든 훌륭한 술안주임은 부인할 수 없겠으나 기름진 내장들을 다시 한번 기름에 튀겨냈으니 필연적으로 따르는 느끼함은 각오하셔야 할 거예요. 나서자마자 인근 편의점에서 탄산음료를 구입해 원샷하고 낮에 지났던 원폭돔을 다시 지나 히로시마 최대의 활락가인 야겐보리로 향했습니다. 89년의 업력을 자랑하는 노포 오뎅집 곰베이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들어서자마자 다채로운 오뎅들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생맥주부터 한 잔 주문해두고 본격적으로 이것저것 초이스했어요. 다이콘 빠뜨릴 수 없는 노릇이고 모찌리 킹차쿠와 자레도 맛보기로 합니다. 달달한 국물 흠뻑 머금은 무는 일본 오뎅집에 가면 빠뜨리지 않고 주문하는 아이템이에요. 쫄깃한 찹쌀떡을 품은 유부주머니와 부드럽게 씹히는 사태살도 매력적입니다. 다이콘 하나 더 추가하고 한 팬도 주문했어요. 오뎅계의 솜사탕격인 한 팬 특유의 폭신한 식감이 제대로네요. 곰베이의 자랑거리라는 미소타레가 궁금해서 토리카와는 된장 소스에 버무려 달라 요청했습니다. 구수하고 짭조름한 된장 소스와 쫄깃한 닭껍질이 멋들어지게 어우러지는군요. 마무리 접시에는 치쿠아하고 아스파라를 담았습니다. 온종일 보리 음료와 일본 소주만 마셔댔더니 속도 느글거리고 헛배도 부른 듯하여 돈키호테에서 참이슬 2병 구입해 숙소에서 간단히 한 잔 더 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히로시마 시내에 딱 한 곳 있는 돈키호테의 참이슬 트레이는 텅텅 비어 있었어요. 별 수 없이 경월소주 큰 병을 구입해서 편의점표 아이스크림 안주 삼아 기분 좋게 한잔 했습니다. 역시 소화엔 한국 소주가 최고네요. 소주 효과로 위장이 어느 정도 리셋된 듯하여 라멘 한 그릇 더 맛보기로 합니다. 히로시마역 인근에 숙소를 잡았던 관계로 가까운 아스세 2층 식당가에 자리한 상코오를 선택했어요. 히로시마 오노미치의 명물인 오노미치 라멘을 맛볼 수 있다기에 궁금증 해소차 방문했습니다. 간장을 베이스로 하는 생선뼈 우린 국물에 돼지비계를 띄우고 차슈와 대파를 얹어내는 라멘이지요. 오노미치 라멘과 야끼교자 부탁드리고 보리소주는 스트레이트로 주문했습니다. 라멘에 앞서 군만두가 먼저 나왔네요. 한쪽 면에만 전분물을 풀어 바삭하게 익혀낸
전형적인 일본식 야끼 교자였습니다. 소주 한 모금 들이켜고 앙증맞은 사이즈의 군만두 한 점 베어 물었습니다. 바삭함과 쫄깃함이 공존하는 만두피 만족스럽고 고기 함량 높은 만두소도 괜찮네요. 육즙이 흥건한 만두는 아니었지만 하루 종일 기름진 음식으로 달렸던 탓에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군만두 접시가 바닥을 드러낼 무렵 타이밍 좋게 라멘이 그 자리를 대신했어요. 한참을 고아낸 돈코츠만큼은 아닐지언정 스프가 상당히 농후합니다. 생선뼈를 우린 스프여서인지 상대적으로 깔끔한 맛이네요. 깊은 맛의 스프와 된장의 풍미 가득한 차슈도 만족스러웠지만 상코우 라멘의 최고 매력 포인트는 다름 아닌 면발이었습니다. 부드러운 가운데 쫄깃함이 살아있던 면발은 지금까지도 기억 속에 생생하게 자리하고 있어요. 점심 무렵부터 늦은 시간까지 정신없이 먹어주다 보니 이미 배는 한계에 다다랐지만 히로시마의 명물 중 하나인 오코노미야끼를 맛보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워 급하게 타베로그를 검색합니다. 히로시마역 지근거리서 비교적 늦은 시간까지 영업하는 타이우쿠를 골랐어요. 전형적인 일본식 선술집 분위기입니다. 술맛 돋는 분위기란 얘기지요. 소바 스페샤루와 부타 야키니쿠 주문하고 마실거리로는 추아이를 선택했습니다. 부타 야키니쿠는 목살을 사용해서 조리하더군요. 우리에게 익숙한 일본 여타 지역의 오코노미야끼와는 달리 히로시마식 오코노미야끼는 반죽 대신 소바면이나 우동면을 사용합니다. 생각보다 조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네요. 야키니쿠를 미리 주문해둔 것이 신의 한 수였습니다. 갈릭 파우더를 넉넉히 뿌려내기에 별도의 소스나 소금을 곁들이지 않아도 간이 딱 맞아 떨어지네요. 추아이 한 잔을 다 비우고 소주로 갈아탈 무렵 오코노미야끼가 완성됐습니다. 오코노미야끼는 젓가락이 아닌 코테로 먹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솔직히 너무 배가 부른 상태에서 무슨 맛인지도 모르고 먹었지만 분위기만큼은 참으로 맛깔졌던 기억입니다. 이렇게 히로시마에서의 첫날 밤이자 마지막 밤이 저물어가네요. 오전 8시 30분에 공항으로 향해야만 했던 둘째 날의 이야기는 다음번에 계속됩니다.